동부 컨퍼런스 결승전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분위기 속에서 인테르 마이애미와 뉴욕시티의 빅매치가 킥오프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무대에서 수많은 결승전 경험을 지닌 리오넬 메시와 또 다른 베테랑 아르헨티나 10번 막시 모랄레스가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메시는 경기 초반부터 넓은 활동량을 보이며 후반까지 내려와 공수 조율에 참여했고 조르디 알바는 오버래핑을 반복하며 공격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뉴욕시티가 깊게 내려서서 수비를 구축하자 알바에게는 더욱 넓은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메시가 압박을 받으며 볼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심판은 잠시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의도된 파울이 아니었고 단순한 팔 동작이 얼굴에 스치며 생긴 접촉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플레이오프에서도 뉴욕시티가 마이애미를 상대로 승리한 적이 있지만 이번 경기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메시가 전진 드리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내며 경기 12분 만에 첫 번째 위협적인 프리킥 상황이 생겼습니다. 수아레스가 선발에 없는 가운데 메시가 중앙에서 움직임을 조절하며 공세를 이끌었고 약 30m 거리에서 직접 상황을 노렸습니다. 플레이오프 내내 단 한 골만 내준 맷 프리즈를 상대로 메시의 킥이 올라갔고 문전에서 마테오 스베티가 결정적인 헤더를 시도했지만 프리즈가 안정적으로 잡아냈습니다. 뉴욕시티가 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매우 적었던 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장면은 꽤 큰 위협으로 남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뉴욕시티 수비진의 실수를 틈타 마이애미가 빠르게 전진했고 로드리고 푸에르타가 기습적으로 볼을 올려붙이며 또 한 번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이엔데가 강렬한 마무리로 골망을 흔들면서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만 6번째 골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활약을 보여주는 순간이었고 마이애미는 동부 결승전에서 1-0으로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관중석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환호하며 이 득점을 즐기는 모습까지 더해지며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엔드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정말 명확했을까요? 육안으로 보기엔 거의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내내 상대가 볼을 잡고 제대로 압박을 넣는 장면은 거의 없었고 실점 역시 살럭과의 3차전 81분에 허용한 것이 유일했습니다. 메시는 중앙으로 파고들며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엔드는 메시에게 공을 흘려주려 했지만 조니 쇼가 끊어냈죠. 하지만 결국 공은 다시 엔드에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올랜도는 다가오는 일정에 따라 이곳에서 다시 경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MLS 컵을 홈에서 치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불필요한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끝에 궁금해지는 건 딱 하나입니다. 과연 일주일 뒤 열릴 그 중요한 경기의 개최지가 메시와 인터 마이애미가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심, 머렐러스, 마오켈라은 이미 경고를 받은 상태였고 드디어 공이 다시 플레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터졌습니다. 환상적인 골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불붙은 듯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멀티골, 벌써 3경기 연속 2골을 기록하며 팀의 리드를 2배로 늘렸습니다. 이 골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장면이었고 시작은 조르디 알바의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패스였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의 발끝에서 나오는 모든 공은 골망을 흔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공격 삼각편대는 지금 완전히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세트피스를 잘 지키고 2대0 리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팀은 주전 스트라이커 알론소 마르티네스가 ACL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시즌 대부분 동안 완전체가 아니었고 사실상 마지막 15경기에서야 제대로 된 전력을 갖췄지만 지금은 다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스베티가 중거리 슛을 시도하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계속 목청을 높이며 파코니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대에게 전진 기회를 주지 않는 선에서 앞에서 공을 돌리는 건 허용하라는 뜻이었죠. 뉴욕시티는 아직까지 이 동부 컨퍼런스 결승전에서 날카로운 찬스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한 골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갑자기 뉴욕시티의 생기가 돌며 경기 흐름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메시는 공을 잡아대 파울에게 내줍니다. 파울은 곧바로 측면으로 침투하는 쪽으로 패스를 찔러 넣는데 웨이크가 스베티를 향해 올린 공은 수비에 들어온 핵이 먼저 잘라냈습니다. 이어 메시가 리가를 향해 절묘하게 패스를 보냈지만 프리즈 골키퍼가 빠르게 튀어나와 공을 잡아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마이애미는 평소처럼 유기적으로 전개하는 장면보다는 굴절이나 빠른 프리킥처럼 순간적인 플레이에서 더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들에서 보여주던 안정적인 빌드업은 조금 덜 보이고 있습니다. 메시가 회전하며 방향을 틀더니 곧장 조르디 알바 쪽으로 공을 띄웠고 오헤어가 이를 예측하며 위기 없이 처리해 코너킥을 허용하는 수준에서 끊었습니다. 메시가 공을 잡으면 두 번째, 세 번째 패스가 아니라 네 번째 패턴까지 읽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집중력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큰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경기에서 파울이 짧은 코너킥을 위해 자주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메시와 함께하지 않고 페널티 박스 앞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메시의 크로스는 먼 포스트로 향했고 공은 이어대 파울에게 연결됐습니다. 이후 메시가 다시 공을 받자 로드리게스는 넓게 공간을 활용해 움직였고 마이애미의 빠른 프리킥 상황에서 두 번째 골이 나왔던 장면이 다시 떠오를 만큼 날카로운 흐름이었습니다. 뉴욕시티가 넣은 첫 득점 역시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었죠. 로드리게스는 몸을 틀며 공을 흘려보냈지만 오헤어가 재빨리 끼어들어 흐름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격은 다시 좋은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콴트가 메시에게 공을 내줬고 이어 스베티가 움직임을 보여줬으며 공은 로드리게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조르디 알바 뒤쪽으로 향한 이 패스는 오늘 경기에서 가장 위협적인 순간 중 하나였고 상대 골키퍼가 아직 큰 세이브를 보여준 적 없는 상황에서 스코어는 여전히 2대1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메시가 구스타보의 압박을 완전히 떨쳐낸 뒤 알바에게 내줬고 다시 알바가 메시에게 연결하려 했지만 터치가 조금 길어 수비가 끊어냈습니다. 이제 경기는 어느 쪽으로 흐를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균형 위에 놓여 있습니다. 초반부터 다리 보호 슬리브를 착용하고 있던 선수가 경기 시작 15초 만에 그것을 벗어 던지며 벤치로 보냈던 모습도 떠오르는데 이런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마이애미에 기회를 주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의 패스는 로드리게스가 움직임을 잘못 읽어 터치라인 밖으로 흘러갔고 이어진 장면에서 메시와 알바는 짧은 패스로 길을 찾으려 했지만 수비가 끊어내며 또 한 번 코너킥을 허용했습니다. 오늘 밤 인터 마이애미가 가져가는 여러 개의 코너킥 중 또 하나가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패스로 시작해 알바가 다시 메시에게 되돌려주는 장면은 여전히 위험한 패턴의 핵심이었습니다. 오헤어가 또다시 상황을 정확히 읽어내며 조르디 알바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막아냈지만 알바가 왼쪽에서 계속 공격성을 보여주자 스베티가 안쪽으로 파고들고 메시까지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수비 전원이 끊임없이 집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오헤어가 그런 요구에 충분히 응답하고 있습니다. 메시가 마르틴스의 압박을 단단하게 버텨내고 알바에게 내준 뒤 다시 돌려받았지만 이번에는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가며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이어 메시가 볼을 끌어오다가 파울을 유도했고 상대 선수에게 경고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수비수는 공을 먼저 건드렸다고 주장했지만 판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시 공이 이어지자 시고이아는 다른 선택 대신 메시에게 공을 내줬고 메시가 로드리고 대 파울에게 연결했습니다. 파울은 공을 띄워 조르디 알바에게 보냈고 알바는 다시 메시에게 되돌려준 뒤 메시가 몸을 돌리며 슬라이딩 패스를 시도했지만 그 이후를 마무리할 선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점수차를 지켜낸 결정적 선방을 보여줬던 프리즈였지만 잠시 후 메시가 다시 찔러준 패스로 스베티가 마무리하면서 아르헨티나 출신 듀오의 호흡으로 점수는 3대1로 벌어졌습니다. 세트피스를 잘 방어하던 뉴욕 수비도 이 순간만큼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이애미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메시에게 다시 볼을 돌렸고 메시가 전개를 시도하는 순간 로드리게스는 코치의 지시를 무시한 듯한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박스 안쪽을 노렸습니다. 메시의 킥은 박스 안으로 부드럽게 떨어졌고
공은 시고이아 쪽으로 흘러간 뒤 파코니를 향해 슈팅이 이어졌지만 수비의 굴절로 프리즈가 막아내지 못하고 다시 코너킥을 내주는 장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진 세트피스에서 메시가 공을 높이 띄우자 조르디 알바가 지체 없이 첫 터치로 연결해 또 한 번 득점 기회를 만들었고 이미 도움 하나를 기록한 알바는 여전히 활발한 공격 가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랄레스의 크로스는 아엔데가 헤딩으로 걷어냈고 메시가 모랄레스를 따돌리며 공을 운반하자 빠르게 시고이아에게 연결했습니다. 시고이아가 단독으로 페르난데스 마우이와 맞서고 있을 때 알바가 중앙을 가르는 큰 침투를 시도했고 대파울 역시 동시에 달려 올라가면서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결국 메시의 패스는 알바에게 완벽히 이어졌고 알바는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화려한 분홍색 유니폼이 다시 한번 빛나며 점수는 4대1이 되었고 사실상 MLS 결승전이 남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번 동부지구 결승에서 보여준 이런 마무리는 그야말로 감탄을 자아내는 마침표와도 같았습니다. 한때 시즌 중반 재계약을 했던 선수가 시즌이 끝나면 은퇴하겠다고 깜짝 선언했던 일도 떠오르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뒤엎을 만큼 팀은 지금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르디 알바의 움직임을 보면 시고이아가 어떤 타이밍에 침투해야 할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 장면은 이전처럼 화려하거나 완벽한 조합은 아니었지만 인터 마이애미가 또 한 번 경기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1라운드 3차전처럼 쉽게 풀리지도 않았고 동부 준결승처럼 매끄럽지도 않았지만 팀은 꾸준히 상대를 압박하며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메시가 수아레스를 향해 공을 내주고 수아레스가 다시 메시에게 흘려주는 패턴이 이어졌지만 헤크가 끼어들며 마무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메시와 수아레스의 연계는 계속 이어졌고 슈팅이 수비에 막히자 주변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발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설마 또 라는 순간 골문을 가르는 슛이 들어가며 아엔데가 오늘 경기의 세 번째 득점을 완성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공격력은 그야말로 숨이 막힐 정도였고 이날 팀 전체가 만들어낸 에너지는 경기장을 완전히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 마이애미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또 한 주를 축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 시간 없이 경기가 그대로 종료됐고 인터 마이애미는 동부지구 정상에 오르며 일주일 뒤 열릴 MS컵 결승전을 홈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2대1 상황에서 결정적인 선방을 보여준 니오스 노보는 승부의 향방을 가른 영웅 중 한 명이었고 조르디 알바는 경기 내내 즐기듯 활약하며 커리어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엔데는 완벽한 해트트릭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겼고 오너 그룹과 메시가 함께 기뻐하는 모습에서는 이 팀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즌 종료 무렵 그들이 진짜로 원하고 있는 또 다른 트로피가 분명 존재하지만 지금 이 순간 동부지구 우승의 의미 역시 충분히 특별했습니다. 특히 이번 승리는 인터 마이애미가 치른 여러 준결승 중에서도 가장 임팩트 있는 경기로 기록될 만큼 중요한 순간이었고 몇 주 전 내슈빌과의 경기에서 전반 45분 동안 XG가 거의 4에 가까웠던 것처럼 공격 진영의 능력은 다시 한번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